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현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프로 종목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관련주들 이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제가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하락할 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사실 이 에이프로에 대한 큰 악재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 이상의 이제 주가락이 나오면서 기존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수 관련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에이프로라는 종목의 차트를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가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게 현재 증시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리고 큰 틀을 잡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이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결국 4%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807PT까지 포인트까지 이제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0포인트도 이제 이번 주 안으로 깨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좋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미국 증시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 또한 금리와 그리고 미국 셧다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건데, 셧다운 관련해서는 현재 임시 예산안이 통과를 하면서 45일에 대한 유예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어차피 폭탄 돌리기긴 한데, 어쨌든 단기간 시간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단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인데, 이 금리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직 보고서인데, 이 이직 보고서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직 보고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올 고용보고서 또한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이미 이 이직 보고서가 나온 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고용 보고서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증시는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종목들 또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 한켠에 염두를 하고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지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수급 보면은 매수 비율이 23%예요. 23%여서 매도가 압도적이죠. 근데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이 A 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A 프로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살펴보면은 14만 2천 주밖에 안 나왔어요. 14만 2천 주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도 전일 대비 200%가 이제 상승한 거예요. 그만큼 하루 평균 거래가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적은 금액으로도 이제
매도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밑에 이제 매수 물량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 매수 물량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000주를 던졌을 때 평상시였으면은 한호가에만 이제 체결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밑에 매수 물량이 없게 되면은 이 1000주를 던졌을 때 갑자기 마이너스 2%, 3% 이렇게 팍팍팍 개파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현재 이 A 프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7월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꾸준히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 A프로도 이제 수주 공시가 이제 몇 번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7월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A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 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낙폭 자체가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랬어요. 이 고가와 이 저가까지의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한번 하락세가 나왔을 때 엄청 큰 조정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접근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을 잡기는 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13,000원 구간을 이제 지지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12,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하방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거래량이 되게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진 만큼 이 OBV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나간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복세가 나왔을 때 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길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A프로라는 기업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A프로가 주가 상승이 7월까지 강하게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뭐죠? 바로 추가 수주죠. 이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A프로도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추가 수주가 나오면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주가 상승이 다시 회복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추가 수주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지금 당장 추가 수주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A프로는 연말 전까지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A프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래처 매출 비중이 LG에너지솔루션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GM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 얼티엄셀에도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얼티엄 셀즈가 이제 상공장을 이제 구축을 진행을 하잖아요.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1공장, 2공장에 납품을 했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원래는 이 A프로가 이제 얼티엄셀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할 때 독점을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원래 한커라는 중국 기업과 같이 납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커라는 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더 이상 납품을 진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A프로가 독점 공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공장을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될 때 기존 수주보다 더 큰 수주 공급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주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지속될 때까지는 이 A%도 같이 조정이 되겠지만 외바닥을 형성을 하던가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든가 결국에 올해 안으로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회복세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랬던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시나리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오늘 단기적인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개인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물량으로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미래에셋이랑 키움증권이 이제 개인 창구잖아요. 근데 키움증권보다 미래에셋 물량이 매도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매도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찍혔다는 것은 이 한국IM과 그리고 JP모건 서울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모건스탠리의 매도 물량보다 좀 더 크게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과 신한투자증권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고 단기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22,000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16,000주 그리고 KB투자증권에서 15,00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들이 매도를 한 흐름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재 매도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하락한 이유와 명확한 이유와 그리고 추후에 주가가 더 하락한다라면은 뭐 때문에 하락할지 그 부분을 오늘 증시를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꼭 생각을 해두시고 투자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을 때는 종목들도 어차피 같이 따라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